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싶으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꿔라. 전 정권이 잘못을 했으면 전 정권의 잘못이 무엇인지 초기부터 발표를 해서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고 고쳐나가라. 고쳐나가는 과정이 무섭거나 표가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현 정권의 색깔에 맞게 해봐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기몰이를 누렸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자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제 말은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 지금 따지면 뭐가 바뀝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지는 이 생태계의 문제점은 전 정권부터 있었던 건 맞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승계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루는 기사도 그러면 그렇지입니다. 핫이슈가 있었죠.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국토부 법안소위에서 오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매 제한 완화가 됐었어요. 나름 이게 핫한 이슈였는데 이 패키지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같이 돼야 돼요. 전매 제한 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가 4개월째 국회에서 포류되고 있어요. 전 정권 부동산 그렇게 욕하더니 뭐 하나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여기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3년, 과밀 억제권역 1년, 기타는 6개월로 완화했다. 사실 아시겠지만 투기 지역이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풀리는 건데요. 실거주 의무가 묶여 있으면 의미가 없죠. 실거주 해야 되면 못 파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예요. 그런데 말이 많았죠. 실거주 의무 폐지, 갭투자 우려에 제동 걸릴까? 양날의 검, 실거주 의무 폐지, 시장 활성화대 투기 심리 자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활성화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시장 활성화 한다. 전 정권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면서 투기 심리 자극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어서 실거주 의무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 정권이랑 똑같이 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는데 왜 전 정권 탓을 하냐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누구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전 다 싫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됐죠. 오늘 이걸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예 정상이 아니다. 한국이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실망 그 자체예요. 물론 속뜻이 있겠죠. 그리고 물밑에서는 실무진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아요.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 가로막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 여당의 몫이에요. 잘 해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장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나 하시는 걸 봤을 때 도와주질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전세 사기, 그리고 보증금 반환 사고가 터졌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전 정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매 제한 완화 왜 했어요? 이거 규제 지역은 왜 풀었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은 왜 만들었어요?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정권이 싫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든가 전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쓰든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지지할까요? 국민들이 지금 여당을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할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매 제한은 완화했는데 실거주 의무는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 와중에 수장 몇몇 분들이 나와서 전 정권 초기 수준으로 아파트 값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아파트 값이 30, 40%가 더 빠져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규제를 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투기를 부추긴다, 아파트를 사라 그런다. 오늘 내용은 맞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전매 제한 완화하고 이거저거 다 푸는 이유가 뭔데요? 특례 보금 자료는 왜 만들었는데요? 아파트 사라, 내수 경기 살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시장 활성화, 시장 정상화 이게 메인 테마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무슨 얘기고 아파트 값을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시세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시세를 시장에서 정하게 하자는 건데 수장들이 나와서 아파트 값을 더 내리겠다. 아파트 값은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 놓고 시장 활성화. 그러면 누가 사요? 누가 삽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파트 값을 내려야 된다. 내려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우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밟아 뭉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려간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당의 테마가 시장 정상화니까 뭔가 이렇게 부양책은 써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박자가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전세 사기나 아니면 보증금 사고가 갭 투자, 임대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맞아요. 임대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 40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나 보증금 사고가 이번처럼 크게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투기꾼들이 있었으면 옛날에도 계속 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갭 끼고 집 사서 못 돌려주고 터뜨리고 사기꾼들 들러붙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이번처럼 심각하게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금 사건 사고가 왜 안 터졌을까요? 왜 이번에 난리일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일단은 투기꾼들이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는 영원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랐죠. 첫 번째, 이렇게까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는 걸 심하게 막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세금을 이렇게까지 집을 몰수할 정도로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요. 전 정권이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3법. 전세의 값어치를 이렇게 올린 적이 없잖아요. 전세 가격의 폭이 이 정도였다면은 임대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더 빡세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보셔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답이 나와 있어요. 투기꾼 양성이에요. 이렇게 시장 활성화를 해서 사람들이 집 사서 전세 놓고 집 사서 전세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집값 올라갈 거야. 집 사. 집 사가지고 집 여러 개 사가지고 전세 놔. 이러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알아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저는 제 시장 경험상 그게 맞거든요. 자, 집이 있는데 지금 보증금 반환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세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너무 높은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 세력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집 사서 전세를 놓으려는 이 경쟁이 붙으니까 전세가가 내려가요. 매매가랑 전세가의 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경매 시장에 넘어가도 낙찰가가 높아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하고 싶은데 갭 투자가 우려가 된다. 이거 양날의 검이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있죠. 뭐라고 하셔도 전 좋아요, 이제는. 네. 네, 이거 있죠. 이게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40년 동안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네를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7년도부터 이대로 쭉 가서 다주택자 없어지고 집 사서 전세 못 놓게 하면은 문제가 한번 크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다. 왜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계약이 깨지거든요.
한국은 싫든 좋든 앞에 계약을 뒤에 계약으로 메꿔요. 대출도 똑같아요. 만기 때 만기 상환 요청하면은 회사가 막 부도가 나요. 연쇄 부도가. 그리고 은행도 망해요. 그게 경제 위기였거든요. 전세 시장도 여러분 은행이 돈 빌려준 것처럼 임차인분이 임대인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폭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번 정권에서도 아슬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 하는 거 보세요. 되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얘기할 수 있으세요? 쌍욕을 먹을 텐데. 야, 투자하게 해라. 사람들 집 사서 매매가 올리고 전세가 내려라.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 전세를 없애라. 지금 갑자기 없애면 현재 세입자분들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늦었죠. 전 정권 바통을 받아서 그대로 꼴을 빨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받아들였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 투자자는 필요합니다.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를 벌려놔서 사건 사고가 터져도 경매까지 가서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안 터져요.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토지거래 허가, 전세 보증금 사건 사고, 그리고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이죠.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도 안 돼요. 이거를 무서워하는 이상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아, 얘 봐라. 이 새끼 또 이거 역시나 지 DNA를 못 숨기고 갭 투자를 이게 부추기는구나. 맞아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 축에서 시장이 형성이 됐던 건데 이걸 다 죽여놨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갭 투자가 그렇게 싫고 말살시키고 싶으면은 전세 시장에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터질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현실이잖아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거 속보도 마침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